네, 안녕하세요. 이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그러니까 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경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세종 옥션이라는 곳에서 경매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매 데이터를 제공한 사이트가 있는데 상당히 데이터 양도 많고 상당히 잘 구색되어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쓸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 옥션 경매 사이트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 옥션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sjau.co.kr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세종 옥션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처음에 열리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은 원하는 실습을 위해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로그인 했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버튼이 있을 겁니다. 가능한 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원활하게 좀 실습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세션 옥션에 들어가시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먼저 해두시면 원활하게 이어서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어서 경매 관련된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검색 보시면은 다양한 검색 테마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경매 검색 중에서 오늘은 법원별 검색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현재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는 747건이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서울 남부 그 세종 그 직업능력개발원이 있는 서울 남부 법원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물건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실습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은 아파트형 공장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설정하고 아래쪽에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현재 경매 목록이 1431건인데 검색하면 그 중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총 40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물건들이 총 두 개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오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오늘 소개시켜드릴 방식은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로 출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엑셀로 집어넣은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출력된 데이터를 그 서버에서 가져온 그 포맷을 나름대로 잘 활용해서 바로 엑셀로 가져오는 방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에 가급적이면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좋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페이지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것이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20개씩 보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100개씩 보기 최대값으로 바꾸어서 다시 검색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까 20개밖에 출력이 되지 않고 이 페이지에 걸쳐서 데이터가 출력됐던 것들이 스크롤이 훨씬 더 길어지죠. 한 페이지에 40개까지 전부 다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엑셀을 열어줍니다. 엑셀을 실행하시고요. 새 통합 문서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엑셀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실행한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위쪽에 리본 메뉴들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웹이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네, 기본은 상당히 심플하죠. 여기에 URL을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세종 옥션에 데이터를 검색했던 그 창으로 들어가셔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주소를 그냥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엑셀에 있는 이 URL 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 중으로 뜨고 잠깐 처리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이 상태가 되었으면은 한번 웹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창이 그대로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테이블 보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 표시 옵션 중에 있는 제한하는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40개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다 좀 확인을 필요하기 때문에 테이블 1은 아닌 것 같고요. 테이블 2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3도 데이터가 있긴 한데 한번 잘 살펴봅니다. 컬럼 3, 4, 5, 6, 7 이런 식으로 있고, 개수가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번 살펴보고 40개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이건 살펴보니까 나중에 이걸 지오코딩해서 지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소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4번 테이블은 살펴보니까 날짜 정보도 있고 사건 번호도 있고 컬럼 3에 주소도 있네요.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이런 정보도 있고 감정가랑 최저가 등 정보도 있네요. 그리고 종류랑 그리고 최대값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도 나와 있고, 이게 정보가 가장 풍부한 데다가 주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4번을 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바로 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데이터 변환을 해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눌러보시면 파워 쿼리의 편집기라는 게 열리는데, 여기에서 한번 이 컬럼 이름을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컬럼 이름 바꾸는 거는 여러분 재량으로 맡기고 엑셀에서 바꾸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걸 잘 살펴보시면 이 셀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띄어쓰기나 줄바꿈 같은 그런 여러 그 컬럼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의 셀에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건 이따가 엑셀 내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파워 쿼리나 이런 쪽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초심자도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그래도 필요한 게 다 존재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는 왼쪽 위에 닫기 및 로드 버튼 있죠. 눌러보시고 닫기 및 로드로 들어가시면 잠시 기다림 끝에 이렇게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로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데이터를 무사히 이 웹페이지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이제 엑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는 이제 컨트롤 H나 아니면은 이제 뭐 데이터 중에서 이쪽에 텍스트 나누기 기능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지금 패턴이 공백 문자 띄어쓰기나 아니면은 줄바꿈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컬럼에 있어야 될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뭔가 다양한 필드에 있어야 될 데이터들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문자, 그러니까 쉬프트 그리고 엔터 위에 있는 그 보통 원화 표시할 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짝대기 모양으로 생긴 이런 문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일반 텍스트 쓸 때 웬만해서는 사용할 일이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컬럼 사이를 띄워주는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즐겨 이용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전체를 다 왼쪽 좌상단 끝을 클릭해서 다 선택해 준 다음에
컨트롤 H로 혹시나 기존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찾을 내용, 찾기로 들어가서요. 찾을 내용에 Shift하고 엔터 위쪽에 있는 그 키를 눌러서 파이프라인 입력해 준 다음에 모두 찾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일부 파이프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컬럼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중간에 컬럼이나 띄어쓰기나 그러니까 공백 문자나 아니면 줄바꿈 문자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데이터를 깔끔하게 나눠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분하는 문자로 그 파이프라인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좌측 가장 상단에 있는 셀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맨 좌측 상단에 있는 컬럼을 그 셀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과 쉬프트를 눌러 주신 상태에서 화살표 버튼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 모든 이제 셀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감지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할 거고요. 먼저 컨트롤 H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H를 눌러서 그 다음에 찾을 내용, 그래서 일단은 공백 문자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를 2번 눌러주시고,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찾을 내용을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을 그 파이프라인으로 둔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24,124개의 그 일반적인 띄어쓰기가 아닌 중복되어 있는 띄어쓰기가 제거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차 한 번 더 눌러줍니다. 네, 더 이상 바꿀 게 없고요.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제가 하나 실수한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H, 다시 한번 공백 문자 2번, 그 다음에 바꿀 문자로 파이프라인을 입력해 주시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띄어쓰기가 전부 다 파이프라인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금 줄바꿈을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바꿀 건데, 줄바꿈을 일반적인 문자로 입력할 수가 없어서 컨트롤 J로 입력하신 다음에 이걸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모두 바꾸기로 바꿔줍니다. 네, 그럼 893개의 항목이 바뀌었고 더 이상 바꿀 게 없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입력됐던 줄바꿈 문자를 백 버튼과 백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딜리트 버튼으로 깔끔하게 지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복돼서 들어와 있는 파이프라인을 단 하나만 가지고 그 컬럼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2번, 1번, 2번 입력해 주시고 그걸 기존의 파이프라인 하나로 바꿔준 작업을 하는데, 모두 바꾸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산되죠. 12,449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까지 반복해 줍니다. 계속 반감되기 때문에 몇 번 클릭하지 않아도 금방 바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바뀔 게 없네요. 이렇게 되면 찾기 및 바꾸기 가지고 진행할 과정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컬럼들을 좀 정리해 줄 건데요. 여기 보자. 여기 보시면은 그 날짜들이랑 그 다음에 유형이랑 그리고 입찰 며칠 전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이 한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새로운 컬럼이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 옆에 새로운 컬럼 쪽에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삽입해 줍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조금 조정해 주고요. 다시 한 번 더 삽입해 줍니다. 최소 두 개가 있으니까 됐지요. 이 상태에서 작업할 컬럼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너비가 일정하진 않으니까 구분 기호로 분리됨으로 다음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는 탭이 아니니까 해제해 주신 다음에 기타 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구분자로서 입력했던 파이프라인을 입력해 줍니다. 뭔가 나뉘었죠.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 새로 생긴 컬럼의 형식을 표시해 줄 수 있는데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컬럼 1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텍스트 날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날짜 포맷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텍스트이긴 한데 살펴보니까 나중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구분은 아까 데이터를 살펴볼 때 가장 오른쪽에 전용으로 하나 컬럼이 있었기 때문에 열 가져오지 않음 가로치고 건너뛰음으로 선택해서 가져오지 않고 없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입찰 며칠 전 이것도 텍스트니까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네 경고 메시지 확인 버튼 눌러서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가져오지 않겠다고 했었던 데이터를 제외하고 두 개의 이제 컬럼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비어있는 필요가 없었던 컬럼 16은 삭제하면 되겠네요. 삭제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반복 작업이니까 여러분들도 쭉 진행하시면서 반복 숙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컬럼 하나만 다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최소한 3개의 컬럼이 필요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여유를 둬서 이렇게 총 4개 정도의 4개의 이제 컬럼을 확보해 준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들어가고 구분 기호로 분리됨 한 다음에 파이프로 나눠지는 거 확인했고요.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눠지네요. 다음 얘는 역시 텍스트로 얘도 보니까 주소죠. 텍스트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나중에 숫자로 바꿀 거니까 일반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버튼 누르시면 확인. 네. 데이터가 이렇게 컬럼이 나눠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사건 정보 중요니까 중요 정보죠. 그 다음에 주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오 코드를 통해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구조를 살펴보니까 임차인의 종류나 약간 그 경매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고 이런 정보가 생략된 경우에는 건물 이제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데이터를 옮겨서 정리해 준 게 필요한데 섞여 있으니까 위쪽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 있죠. 눌러주신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그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어디 보자. 네,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것들이 뜨고 나머지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별도로 뜨게 되죠. 얘네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해 준 다음에 이 끄트머리를 잡고 끌어서 위치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되었고요. 나머지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일단 문제가 없죠. 오케이, 일단 여기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건물은 또다시 보니까 미터 제곱 평방미터랑 그 다음에 평 단위로 두 가지 단위로 이제 면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컬럼을 나눠서 이것도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응용입니다. 삽입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클릭하고 데이터를 먼저 좀 정돈해주면 좋겠죠. 컨트롤 H를 누르셔서 일단 건물하고 띄어쓰기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정보를, 숫자 앞에 있는 정보를 복사해 주시고, 복사는 그대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H 눌러서 찾을 내용은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고, 바꿀 내용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삭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 네, 잘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있는 평화 미터에서부터 괄호까지 되어 있는 정보를 복사하고 다시 컨트롤 H 눌러서 이 정보들을 구분자인 파이프라인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평, 한글로 이제 되어 있는 평, 그리고 오른쪽 괄호를 바꿀 내용 아무것도 없이 비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를 해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돈하고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둘 다 일반으로 해서 바꿔주면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컬럼은 토지, 면적, 언더바, 그 다음에 뭐 미터 단위, 미터법이니까 그냥 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토지, 건물이네요. 건물, 면적, 언더바, 미터가 아니라 이 평. 아까 이것도 토지 면적이 아니라 건물 면적이죠. 건물 면적. 네. 옆에 있는 이제 토지 관련된 정보도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필드를 좀 분할해 줘야 될 것들은 분할을 하고, 만약에 중복되어 있는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할 것들은 삭제하면서 데이터를 다듬었습니다. 상태에서 일련번호를 넣는 게 좋으니까 가장 왼쪽에 오른쪽 삽입을 누르는데, 지금 보니까 색깔이 흰색으로 비어있죠. 이 경우에는 일단 먼저 좀 데이터를 넣습니다. 데이터를 넣기 전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부터 넓혀야겠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데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고 범위로 삼고 싶은 것들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설정해 주시고 다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전이랑 다르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저는 일련번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1, 2 누른 다음에 얘를 둘을 선택하고 우측 아래에 이제 십자가로 좀 마우스가 바뀌죠. 상태에서 좀 그냥 끌어내리면 네, 순차적으로 이제 번호가 나열되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 경로를 따라서 저장하면 되겠죠. 어디 보자. 옵션을 더 봐야겠네. 예. 아까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이 지오코딩 이 안에다가 이름을 뭘로 할까요? 아파트형 공장 서울 남부 집업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전 처리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전 처리 완료. 네,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죠.
일단 이 상태가 되면은 지오 코딩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지오 코딩 이 파일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